네, 월요일장 마켓세븐 이분과 함께합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뉴욕 증시는 지난달 16일 최저점을 바닥으로 과매도에 따른 반짝 랠리를 누린 뒤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재료 공백으로 어닝 시즌까지 박스권 장세가 예고된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분기처럼 실적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인지 우리 국내 증시 7월의 첫 주인 만큼 이번 달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실적 관련과 얘기를 해서 2분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와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특히 일단은 기업별로 실적에 대해서 차별이 좀 많이 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일단 미국장부터 먼저 좀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장에서는 일단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인플레이션 으로 인한 비용 이슈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강달러 상황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에 대해서 성장성이 이제 조금씩은 악화될 수 있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국내 증시까지 이렇게 좀 확장해서 본다면은 국내 기업에서는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2분기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 뭐 반도체 가격 하락. 또 아니면 그 화물업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악재가 여러 가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악화될 것 같은 좀 우려들이 나온다. 네. 근데 물론 이 부분들이 다 주가에 대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었지만은 지금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런 그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었을 때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비관적으로 볼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7월 달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도 지금 낙폭 과대에 대한 좀 반등은 있을 예정이다. 특히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악재의 해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 악재 키워드가 나왔던 구간 속에서 하나씩 이제 제거될 달이 이제 7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7월 월초 대비 월말에서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7월 달은 오히려 7월 말 정도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제유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와 에너지 쇼크에 상반기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터치했다라고 하는데요. 4월과 5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무역 적자 상태인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후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무역 수지 악화로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오른 탓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반기 경기 침체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건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에 이미 조금 들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무역 위주의 수출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 흐름이 맞다고 보겠죠. 근데 지금 이 침체로 가는 국면에서 지금 특히 긴축의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이제 침체 국면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치닫는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침체에 꺾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경기 선행 지수뿐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속에서 지금씩 조금 꺾이고 있다는 느낌을 하나씩 받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 해외라든지 이런 국내에서도 그 침체 확률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지금은 뭐 절반이라든지 30%가 이제 침체를 갈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들어섰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네. 하지만 이 침체가 시작됐다고 해서는 그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침체 부분들이 많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이 침체 속에서도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실적 부분에는 아직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기업의 매출액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아직 그 미래 예상치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왜곡된 수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직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주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침체라는 것이 깊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은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분석 자료를 내놓으시고 우리도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정말 이런 시장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선희 님께서 삼성전자 3만 원대부터 한참 모아서 8만 6천 대 팔았는데 곧 또다시 모을 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논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기술주가 너무 많이 빠져서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 악화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위주의 종목들이 사실 좀 악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항상 이 반도체 가격을 논할 때 있어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먼저 반도체 디램 가격을 먼저 예측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뿐더러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조금 괜찮은 레벨단에 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갈 것을 기대해보고 산다면은 확실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천수경님께서는 소연하나님 반도체 기판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반도체 전반적인 기업의 실적 2분기 어떻게 나와줄 것 같으세요? 일단 이 반도체 실적은 마이크론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일부 악재가 많이 반영된 모습을 실적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기판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실적이 좋았었죠. 근데 이런 물류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 기업마다 다른 이슈가 네. 존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020년 이후 약 2년 만에 해외 투자에서 환해지를 한 것으로 7월 1일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할 때 환해지를 하지 않아서 원달러 환율의 부추기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국민연금 환해지의 환율 상승 완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한다는 건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요? 네. 근데 긍정적도 되게 극소량의 제한적인 제한적인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환율 상승에 있어서 지금 그 외환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왔던 게 분기당 한 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 국민연금이 그 환해지를 하는 물량이 한 약 1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 수치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은 환해지로 인해서 수급적인 요인보다는 국민연금이 지금부터 환해지를 한다는 것은 이 원화 약세의 끝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특히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는요, 오히려 원화 차익을 보기 위해서, 환 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 차익을 보기 위해서 그 환율이 상방에 이미 도달을 했다면 환 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순매수는 특히 국내에 지금 수급적인 영향에서 상당히 악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금융당국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의무 유지를 3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동학개미들도 한숨을 돌렸다라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는 지는데 다만 공매도 조치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주식시장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도 관련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된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조금 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네. 특히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CFD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당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꼬여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상당히 좀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뭐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금지가 예전에 2020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공매도 금지는 존재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공매도 금지가 있었을 때 상당히 지수가 낮은 레벨에 속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이후 상당히 많은 큰 반등을 줬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큰 긍정적인 수급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주말간에 나온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특히 이번 주말간에 나온 공매도 관련 뉴스는 공매도 금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좀 우회적인 방향으로 조금 줄이겠다라는 뉴스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공매 감시력에 대해서 이제 좀 인력을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왔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좀 그 수급적으로 개선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한도를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또한 이제 그래도 금융당국 쪽에서는 수급 쪽에서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김치 버핀 머니마니님 정말 긴 이름을 가지신 분 담보 비율 자율 조정이 과연 개인 투자자에게 좀 득이 될지 낮추는 증권사보다 올려버리는 증권사가 더 이렇게 많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분은 이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지금 증권사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죠. 이것이 개인에 어떤 이득을 줄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 신용의 반대 매매가 무서운 부분은 신용을 반대 매매를 청산당하고 나서 다시 매수를 했을 때 이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아, 그런 영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만큼 주식을 다시는 못 사게 된다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만약에 낮춰주게 된다면 사실 이 장기 투자로 마음 먹고 이 비율을 계속적으로 반대 매매를 안 나가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그 주수를 계속적으로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비투 열풍이 아직까지 한창입니다. 법원이 7월 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투자자의 경우에 빚을 변제해주기로 한 결정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1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기록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고 올 2분기에만 약 58%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급락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의 지금 영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자산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가상자산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유동성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자산은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섹터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이라든지 NFT, 메타버스, 뭐 엔터, 게임 관련주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바는 아니지만 네.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2018년도에 긴축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분위기로 마감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 긴축이 끝나기 한 4개월 전까지 계속적인 하락이 있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가상자산은 장기적으로도 좀 불안한 요소를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저희 관련주 내에서는 뭐 P2E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 이런 관련주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 추가 매입을 할 시점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다. 네. 근데 이 가상자산이 묻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근데 하지만 이 가상자산이 이전에 그 가상자산 기업 가치를 가지고 많이 올려왔던 종목들 중에서 그보다 더 빠진 종목들이 꽤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기다려봤을 때 사실 좀 추가 매수를 그때쯤은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잘 지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당님께서는 이때다 싶어서 파산 신청을 엄청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키워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나도 할 걸. 정말 아쉽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장마철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료주와 폐기물 처리주 등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 여름철 관련주로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 중 탑픽을 한번 꼽아주세요. 올 여름은 일단 유난히 많이 더울 예정입니다. 벌써 특히 덥더라고요. 주말부터 많이 덥더라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블랙아웃이라는 정전 사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일부 이슈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 여름 낙수 효과라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 여름 낙수 효과는 늦으면 7월 중순, 이러면 7월 초에 이 시세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대부분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주간 트레이딩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되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이상기온과 관련한 관련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물론 뭐 태풍과 관련한 이런 뭐 폐기물 처리주 관련주 이런 관련 종목들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이 태풍이라는 거는
불계측적인 약간 그렇죠. 그런 종목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뭐 에어컨주, 파세코와 같은 이런 관련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파세코, 그리고 또 아까 정정화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주로서 뭐 옴니 시스템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여름 관련주 중에서도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로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이상 기온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에서도 뭐 폭염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폭염이 온다면 사실 수자원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수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영향이 안 되지만 해외에서는 원자력 발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아, 왜냐하면 네네. 그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국내는 이 점이 오히려 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전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원전 가동률을 계속적으로 높인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원전 테마 쪽으로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장마철과 관련된 그런 토픽은 파세코와 옴니 시스템 등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행복한 삼님께서 실시간 답변도 잘해주시고 젊은 분이 즉석해서 대답해주신다고 이렇게 또 주식 정보가 해박하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월요일장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켓세븐 IBK 투자증권 김용민 선임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